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대조문화 활용론, 문화 간 활용론을 이야기하고 바로 넘어가기 좋은 주제여서 제가 문화 간 활용론 다음에 이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을 넣어놨고요. 어, 사실 앞서서 살펴봤었던 문화 간 활용론이 음, 문화 간 서로 다른 문화에 있어서 화행 실현 혹은 화용적인 언어 실현의 차이를 살펴봤다면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은 그것과 맥락이 아주 다르지는 않은데요.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이란 역시 앞서서 봤던 화용론, 그 문화 간 화용론처럼 문화와 사회와 언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라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은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작은 차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문화 간 화용론 같은 경우는 음, 화행을 중심으로 문화권마다 어떻게 다르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약간 사소한 것들 있죠. 뭐 어조라든지 혹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또 아까는 문화 간 차이를 통해서 교육적 함의를 주려고 한 게 문화 간 활용론이라면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은 약간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 그다음에 뭐 차별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고 만약에 제 수업을 다른 뭐 사회언어학 시간이나 이런 데서 들으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담화 분석이나 혹은 사회 언어학 혹은 화용론의 약간 하위 분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용어가 소시오 링귀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언어학 쪽에 조금 더 많이 속하긴 하지만 역시 이, 이 분야 역시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실제 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했던 점에서 이 화용론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에서는 작은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작은 차이 때문에 근데 그 사소한 게 사소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즉 의사소통에 있어서 작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은 사람들이 구어 담화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소하고 미묘한 변이의 중요성을 포착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의 연구 대상은 문어는 제외하고 구어만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구어를 해석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작고 미묘한 차이들 있죠. 그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회작용, 사회언어학이 무엇인지 이제 뭐 백과사전이나 사회언어학 사전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요. 일상적인 의사소통 행위에서 대화 참여자가 의도하는 바를 해석해내는 인간의 능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반복 적용 가능한 질적 분석이다. 담화 분석의 한 접근 방법이다라는 검퍼즈라는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국가나 인종, 지역,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갖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갖는 화자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담화 전략이나 대화 스타일의 효과가 어떤지를 연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럼으로써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에서 가장 이제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 misunderstanding, 오해하고 대화의 실패, 에 대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런 실패나 오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런 오해나 실패를 좀 줄여가자 라는 것이 이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의 이제 약간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류학적인 그런 분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렇다 보니까 이 상호 문화 의사 소통, intercultural communication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 사회 집단 간에 어떻게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특히 언어를 중심으로 하되 문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어서 이 즉각적이고 일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면대면 대화가 한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실 의도한 바가 아닌데 뭔가 서로 오해를 해서 뭐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뭐 논쟁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나의 삶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분석뿐만 아니라 그런 것과 같은 상호작용 과정이 어떻게 재생산돼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의 오해와 어떤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런 사소하고 미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축적이 되면 저 집단 사람들은 꼭 말을 저렇게 하더라. 뭐 혹은 저 집단 사람들은 좀 이상해. 이렇게 집단이나 문화 간의 편견과 정형화된 인식을 형성하고 그것이 거시적인 양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지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관심을 주로 갖는 그런 상호작용의 측면은 이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대화 참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화 참여자들이 억양을 어떻게 해서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는지, 왜 우리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억양을 뭐 이렇게 조금 상승시켜서 뭐 중요한 정보를 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왜 최소 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니멀 리스폰스라고 하는데요. 그치, 응, 막 이런 것들이 격려의 의미를 어떻게 갖게 되는지. 또 근데 이게 어떤 문화권에서는 격려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격려가 아니라 그냥 yes의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명시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인지를 하면서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뭐 억양이나 최소응답 이런 것들이 의미가 서로 달라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걸 포착하고자 한 게 이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도 이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요. 이 얘는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이것도 보면 상당히 개인의 삶에 영향, 또 집단의 그런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죠. 우리는 보통 선생님이 나를 혼낸다, 내가 지금 혼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눈을 깔잖아요. 말 그대로 눈을 깔고 아래를 보고 나를 혼내고 있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죠. 그게 한국에서는 그게 적절한 행동인 거예요. 만약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이제 혼나고 있는 주제에 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예의 없는 사람, 잘못된 행동으로 지적을 받죠. 그런데 이게 어떤 연구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온 약간 섬나라에서 온 이 학생도 우리랑 문화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꾸중을 듣고 이제 땅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백인 교사는 이제 이민을 온 거죠. 이 아이는 미국에 이민을 온 아이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인 교사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땅을 보고 내 눈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렇게 오히려 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혼내더라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집중을 하는 표시가 이제 눈을 마주치는 건데, 이제 아이 컨택을 하지 않으니 백인 교사는 쟤 뭐야, 쟤 이상한 사람이네, 뭐 예의가 없는 학생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의 학교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얘랑 같은 나라에서 같은 지역에서 온 애가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백인 교사는 뭐야, 저 지역에서 이민 온 애들은 다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서 그게 차별이나 편견의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측면에 관심을 가진 게 바로 이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은 상호 문화 의사소통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언어학의 한 분야지만 문화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체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화권에서 정상적으로 혹은 관례적으로 여겨지는 언어 행위가 다른 언어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그런 언어 행위에 대한 문화적인 가정과 패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 차이를 살펴보려고 한 게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에서 행하는 방식의 작은 차이, 계속 작은 차이, 미묘한 차이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사소해 보이는 그런 차이가 아주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게 언어나 의사소통, 문화 차이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쟤 뭐야 나랑 다르네 하면서 다른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공동체 사람들을 좀 이상하다, 비정상이다,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에 이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의사소통상의 작은 차이들은 인종이나 민족처럼 두드러진 사회적 차이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는 차이가 미묘하거나 작을수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라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예 굉장히 크게 보이는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는 아예 언어가 다르다. 뭐 혹은 뭐 아예 어떤 문화들은 아예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서로 이해를 해주기가 쉬운데 그 억양이나 뭐 눈짓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저 사람 이상하네? 약간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 각 공동체, 특정 공동체, 저 흑인들은 좀 그래. 저 백인들은 좀 그래. 혹은 저 학교에 다니는 그 뭐 중앙대 국문과 출신 애들은 다 저래. 약간 이런 식으로, 혹은 뭐 고려대 뭐 언어학과 출신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각 공동체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어서 어떤 예가 있는지, 이런 상호작용 사회언어학과 관련된 예가 어떤 건지, 사례나 연구 방법 등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